예, 우리가 앞에서 왜 노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어떻게 노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생애 설계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노준비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연금을 통한 평생 월급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평생 월급 만들기 뭐 얘기는 좋은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결국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주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노후 자금을 확보해야 될까요?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좋을 것 같긴 하나 하지만 있어야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10억 이상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도 한 5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럴 드네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억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한 2, 3억 정도 그렇죠. 생각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그 강아나운서께서는 네. 조금 이런 어떤 감각이 네.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네. 사실은 사회초년생분들은 약간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2020년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노후자금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막연하게 7억이라고 답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미래에셋과 같은 곳에서는 5억이 아니죠. 4억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KB 또 금융그룹에서 1인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억 4천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1인 가구에? 예, 1인 가구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7억이건 5억이건 4억이건 이 많은 돈을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목표도 세워야 되고 돈 쓸 일도 많은데. 자, 그러면 그 목돈을 한꺼번에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부분 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기네스북에 올랐던 기록이 있으셨던 프랑스의 잔느 깔망 할머니, 외국 분이시죠. 자, 이분이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오래 사셨어요. 122년을 사시고 더 오래 사셨죠. 자, 근데 이분이 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 이분보다 오래 사신 분 많이 계신데 네. 근데 이분은 태어나신 날짜랑 돌아가신 날짜가 공식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자, 이분 정말 대단하세요. 뭐 85세까지 뭐 펜싱을 하시고 뭐 110세까지 자전거 타시고 자, 흡연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110세가 넘었는데도 담배를 피우셨는데 오래 사셨어요. 이거를 보면은 담배를 피운다고 일찍 죽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요 분이 동네 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 나이는 47이에요. 변호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변호사 양반, 내 나이가 90이야.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근데 나 죽을 때까지 그래도 생활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집밖에 없거든. 이 집 당신 줄 테니까 나한테 생활비로 좀 얼마씩 주쇼.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자, 보니까 변호사한테 제안을 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값은 1억입니다. 할머니가 원하는 생활비는 2,500프랑, 지금 가치로는 한 50만 원 정도. 자,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호사시라면 이 계약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해야죠. 했을 것 같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90세 할머니가 지금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1억짜리 집을 준대잖아요. 50만 원만 매달 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번 달 내로 돌아가시게 되면 1억이 공짜로 생기는데 당연히 이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반전이 발생을 합니다. 변호사가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설마 변호사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못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건 계약이에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변호사가 죽었다고 약속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시니까. 변호사의 자손들이 이어서 이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할머니가 받으시게 된 금액이 돌아가실 때까지 2억 2천만 원을 받으신 거죠. 자, 1억짜리 집을 그냥 목돈으로 굴렸으면은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생토록 월급처럼 받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을 보신 거죠. 노후자금 마련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많이 목돈을 마련한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평생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노후자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노후라고 하는 은퇴라고 하는 요 시기에 또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어떤 달은 수입 여유가 있는데 어떤 달은 없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내 어떤 생활이 위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것이다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측 가능하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연 이러한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죽는 날까지 돈은 있어야 되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중요한 내용을 다뤄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인은 자산관리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평생 월급식으로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하면은 한 몇 세 정도 되셔야지 노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60세? 70세 정도 70세, 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70은 넘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자, 60세랑 70세 요즘 그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에 산다고 말씀드렸죠. 90세, 100세는 돼야 우리는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90세 되신 어르신이 젊었을 때 정말로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세금 문제 골치 아파요. 임차인이랑 싸움이 붙으면 또 골치 아파요. 또 부동산은 항상 낡아지잖아요. 관리해야 되죠. 머리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면 더 좋겠죠.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연금이냐?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댁에 가시는데 댁에 가시다가 우연히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는 행운 그리고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행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시게 되면은 당첨금 12억을 받게 됩니다. 너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연금 복권을 사셔도 당첨이 되면 500만 원을 20년 동안 받게 되면 역시 12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로또 1등입니다. 로또 1등, 그렇죠. 저도 1등. 1등, 그렇죠. 로또 1등. 네, 저도 1등. 네, 그렇죠. 보통 다른 곳에서 질문하면 연금을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답을 좀 다르게 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목돈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차이가 뭐냐? 목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쓸 돈이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어떤 보면 뭐랄까요? 쓸 돈인 거죠. 즉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생활비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강남에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모으셔가지고 금괴로 바꿨는데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 걸리셨는데 금괴를 자기가 숨긴 위치를 몰라가지고 다른 분이 그걸 꿀꺽하려고 했던 진짜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목돈으로 준비를 할 때의 사례고요. 또 어떤 분은 연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선택을 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 들어가세요.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요양병원 들어가야 돼. 300만 원만 병원으로 보내주고 200만 원 네가 써.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 들은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랄까요?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랄까요? 오래오래 사시죠. 그렇죠. 오래오래 사셔야 되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쓸 돈과 몰 돈이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먼저 쓸 돈을 갖추고 그 다음에 목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은퇴라고 하는 말에 반대로 금태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요 금태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특징이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활용을 했어요. 보통 50대가 되면은 일반 은퇴자들 30%밖에 연금 활용 안 하는데 요분들 거의 절반이죠. 하나 더 볼까요? 요분들 갖고 있는 금융 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왜 이분들은
풍요로운 그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금태족이라고 불릴까? 여기서 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시사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공적연금을 가장 밑에 얹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내 개인 여력에 따라서 개인연금, 그리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이러한 다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요 밑에 있는 공적연금 부분이거든요. 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은 위쪽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같은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앱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까시면은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총 합이 나오게 됩니다. 예상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그 지금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시고 요거를 추가해 가시는 요러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실질적인 내 노후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자금을 네. 준비할 때 꼭 연금만을 중시해야 할까요? 부동산이나 다른 예. 선택들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네.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분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있죠.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들어오고 뭐 예측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보면은 좀 평생 월급식으로 있는 게 좀 더 유리한 이유들. 이러한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는 연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적 연금이랑 퇴직 연금이랑 네. 개인 연금을 네. 다 가지고 있으면 네.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으려면 좀 약간 부담이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론적인 거다.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 평생 월급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요 공적연금이 중요한데 요거는 뒷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만에 맞게, 나에 맞게 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다 갖춰야 된다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맡겨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대가 좀 달라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목돈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목돈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 우리 왜 로또 복권, 연금 복권 얘기를 했잖아요. 둘 다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월급 받으시면서 재테크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 월급 나오잖아요. 생활은 됩니다. 근데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생활이 안 될 수가 있죠. 요 부분이거든요. 쓸 돈은 일단 마련해 두시고 네. 그러면서 목돈을 위에 얻는 요 형태가 좋겠다. 그리고 바로 그 쓸 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무엇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평생 월급으로서 연금을 활용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공적연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